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는요, 네. 차전지 코스모 신소재고요. 네. 6만 1,000원에 10% 정도 들고 있습니다. 단기로 한 얼마 정도 봐야 하는지요? 단기로 얼마 정도 봐야 되는지는 그 근처에 점집 가시면 알 수 있는 거고, 뭐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요. 아니, 제가 항상 이 3년을 상담을 지금 11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언제 올라갈지가 모르니까 묻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걸 맞출 수는 없어요. 그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사기꾼이에요. 내가 그런 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거 잘 맞춥니다 하면 그 사기꾼이에요, 그런 거. 그런 거 못 맞춘다 하는 제가 오히려 솔직하고 정직한 거지. 그걸 맞출 수 있다는 사람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걸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잖아요. 아무래도 미래가 좀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런 문화가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걸 맞춰달라고 하는 문화도 좀 사라져야 되고 그걸 맞출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좀 사라져야 되는데 참 웃긴 게 사기 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기 치는 사람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라도 바뀌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는 어디 가서도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저가 정직해서 그렇지 아니었으면 사기 쳤어요. 네, 제가 그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맞추려면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한 5만 원만 줘 보이소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거를 우리가 왜 샀는가, 잘못 샀는가, 잘 샀는가,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게 효율적이고 나한테 유리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략이에요, 전략. 그냥 전략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과 같은, 뭐 바둑과 같은 어떻게 두는 게 유리할까 이걸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네. 코스모 신소재라고 하는 이 자리는요, 사실 사가지고 유리한 자리까지는 아니에요. 이건 이제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좀 사는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네. 그리고 2차 전지가 지금 반등이 나갈 것 같은데 나가지 않고 지금 계속 빠졌어요. 거기다가 뉴스까지 2차 전지가 안 좋다 이야기하고 테슬라도 판매량이 줄었다 이야기하고 전반적으로 뭐 좀 안 좋아요. 중국은 지금 점유율 막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관련주의 점유율은 뭐 줄고 있다 이런 뉴스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악재가 난무할 때 저점인 경우들이 많아요. 악재들이 많다? 그러면 주가가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높을 뿐인 거지 저점이 다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접근해가지고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내가 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잠깐 올라갔을 때 팔아치고 나와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단기적인 반등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단기적인 반등이 없으면 이제 장기적으로 물려야 된다는 건데 내가 실력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물려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물려도 괜찮은 기업인가라는 건데요. 2차 전지 산업 쪽들이요. 얘가 뭐 물론 2차 전지만 거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2차 전지 쪽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소재 부품들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저기서 많이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긴 지금 힘든 상황이죠. 우리나라 화학업종이라든가 소재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2차 전지까지 힘들어지다 보니까 얘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주가가 하도 과하게 올라갔다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태양광 산업이 한때 뭐 잘 나간다 했다가 안 갔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2차 전지 산업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 산업처럼 밑으로 깔려서 당분간 못 올라올 것 같아요. 당분간이라고 하면 향후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장기로 물렸을 때 아주 고통받을 기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그런 관점을 잘 잡고 매매하는 게 좋고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나온다는 걸 가정했을 때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바로 나와버리게 되면 한 7만 5천 원에서 한 뭐 8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힘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얘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에코프로가 대장이잖아요. 네. 에코프로가 지금 반등 없이 지금 벌써 2년째 빠져 있어요. 거의 1년 반째 그죠. 반등이 없어요. 이렇다 할 만한 반등이. 거기다가 금양 같은 경우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금양은 대장이다 보니까 조금 오래 위에서 버티다가 빠져내려가는 게 거의 근 1년째 빠지고 있는데 반등이 없어요. 얘도 반등이라고 할 만한 게. 그래서 네. 반등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보니까 반등이 나올 때 그동안의 서름을 좀 터트릴 만한 어떤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 많이는 올라가긴 힘들겠지만 7만 5천 원 내지 8만 원 정도까지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반등이 없으면 문제예요.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은요, 반등이 나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작년 액면 분할할 때부터 모든 전문가들이 작년 초부터 2차 전지 반등 나갈 때 됐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안 나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메 신소재도 이 정도면 내려갔으면 반등 나갈 만한데요 하면서도 1년 동안 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싶을 때 손절하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저점을 또 깨고 내려면 아니다고 싶어야 되는데 그게 5만 원짜리가 될 텐데 5만 원짜리 손절하려고 하면 지금 손실이 좀 크거든요. 네. 그 매수가가 좀 어정쩡하게 높아서 그래요. 이 6만 천 원짜리가 아니라 만약 이런 급락자리에서 이렇게 단기적인 접근을 할 거였으면 5만 5천 원대에서 5만 2천 원대 들고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 6만 천 원이라는 매수가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만약에 지금 요 갭으로 뜬 자리 있죠, 최근에. 뜬 자리 5만 5,800원인데 이 자리 무너지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신 다음에 아래쪽 내려갔을 때 단기 관점으로 다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이런 매매 안 하시는 게 좀 나아요. 네. 어려운 매매예요, 이거. 지금 이게 쉬운 매매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운 매매입니다, 이거. 그래서 자리 자체는 저점에 잘 잡으셨는데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저점에 들어가는 이런 연습하지 마시고 지금 보니까 차트 보니까 저점에 들어가시는 연습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샀을 때 내려왔을 때 사시는데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을 좀 찾아보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자율주행. 뭐라고요? 자율주행. 아니 그걸 지금 저한테 묻지 말고 그걸 찾아보시라고요. 숙제라고요. 그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테마와 재료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 안 좋은 이런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반도체 쪽이라든가 소재 부품 화학 쪽이라든가 건설 이런 거 빼고 장기적으로 좀 안 좋은 거 빼고 가격은 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마가 참 살아 있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테마들 있잖아요. 그런 네. 거를 잡아보시는 연습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점에 사는 이 실력이 아깝지 않으세요? 남들은 이 저점에 못 사서 전부 다 고점에 사서 전화 오는데 지금 저점에 사놓고 단기 투자를 한다니요. 장기 투자해야죠. 덕분에 제가 저점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저점에 사는 것까지는 잘하신 것 같고 짧은 관점이 아니라 장기 관점. 장기라고 해갖고 뭐 무조건 10년이 아니라 샀을 때 내가 들고 왔을 때 꽤나 유리한 종목을 사는 게 좋아요. 빨리빨리 대응 안 해도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면은 비중이 10%가 아니라 20, 30% 들어가면 되잖아요. 비중을 좀 많이 실어가지고 오래 들고 가서 수익을 좀 크게 내면 되죠. 그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길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